하나, 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왔어요. 피해는 없어요. 다행이네, 그래도.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책에도 32페이지. 자, 책에도 32페이지 봅니다. 자, 오늘도 뭐 각 파트별로 다 출제가 되는 부분. 그러니까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내용이 뭐 어렵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제 우리가 확인 설명서 서식에서 이제 이게 이제 나오면 우리 수험생들이 조금 힘들어요. 아무래도 서식의 내용을 다 우리가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주택임대차와 관련해서 서식이 또 바뀌고 해서 출제 1순위에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32페이지 체계도를 먼저 정리합니다. 거기 이제 기본 윤리적 의무다 그런데, 자, 이것은 뭐 그렇게 출제 비중은 없어요. 간단해요. 자, 먼저 품위 유지 의무, 공정 중개 의무 그랬잖아요. 자, 이거 법조문인데, 거기 보시면 1번에 개공사와 소공사가 부담하는 거고, 2번 보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품위 유지와 공정 중개는 개공사, 소공사 의무다. 이것만 하나 체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성관주의 의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건 이제 우리 법조문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의무는 아니고, 거기 일본에 보면 학설과 판례가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이 말만 알면 돼. 시험에 그렇게 안 나와요, 이거는. 대신 이제 우리가 중개 활동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이제 판례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판례도 한 번만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구나 알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그 밑에 비밀 준수가 있죠. 자, 이건 체크해야 돼요. 이제 가끔 한 번 더 먼저 한 4년, 5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간단해요, 이것도. 자, 이제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뢰인들의 비밀을 지켜줘야 되죠. 주로 이제 사자 들어가는 전문 직업인들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자, 적용 대상 누가 이런 걸 부담해야 되나요? 근데 거기 개공사 등이란 말이 들어가면 모두 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조원도 부담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니까 개공사, 소공사, 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 뭐 분사무소 책임자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 언제까지 지켜야 되나요? 자, 준수 기한 업무를 떠난 후에도 그랬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 입 다물라 그 말이에요. 상당히 부담스럽죠? 굉장히 오랫동안 부담스럽게 지켜야 될 의무. 내용. 자, 그럼 밑에 우리가 지켜야 될 비밀이 뭐냐? 업무상 알게 된 비밀.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중개 의뢰 과정에서 이제 의뢰인이 이런 것은 뭐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특별히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지키는 거지. 우연히 동네 사람한테 들은 것까지 다 지켜야 될 의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런 것까지 지키려면 여러분들은 제명에 못 산다고 그랬죠? 말하기 막 짚어가지고 막 입이 근질근질 하는데 그걸 참으려고 하면 화병에 먼저 죽어. 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 예외가 있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랬는데, 이때 이 법은 우리 중개사법. 그러니까 이제 중개사법상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배울 건데 확인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죠. 자, 이것은 알려줘야 돼. 근데 반대로 의뢰는 이거 말하지 마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충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지킬 수밖에 없다. 그럼 이때는 뭐가 우선이다? 확인 설명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확인 설명하느라 뭐 얘기했다고 해서 비밀 준수 위반이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법률이란 말이 이제 뭐 다양하겠죠. 뭐 세무 공무원 조사에서 우리가 뭐 질문 같은 거 할 때 사실대로 대답해야지 비밀 지킨다고 거짓말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위반 시제자 이것만 좀 조심하세요. 이거 입을 함부로 놀린 대가치고는 처벌이 무겁다. 1년 1천. 1년 1천. 그런데 거기 반의사 불벌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 통틀어 유일하게 이것만 반의사 불벌죄. 그러니까 이 말은 반의사, 의사에 반하여 불벌, 이런 불벌, 벌하지 않는다. 이런. 우리 민법 공부하다 보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죠. 금반원의 원칙 이런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민법 할 때 안 들어봤어? 그럼 좀 말이 어려워 그냥. 금반원 반대로 말하는 것은 금한다 이 말이요.
말이 좀 어렵잖아. 금반원. 자기가 계약할 때 이렇게 얘기했고 나중에 딴소리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금반원의 원칙. 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나오는 것들인데. 자, 그 다음에 조심할 거 그러면 이제 반의사 불벌죄인데 우리 형법에 보면 업무상 비밀 누설죄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형법에서도 이렇게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의뢰인들이 비밀을 지켜줘야 되는데 이걸 얘기했다 그러면 업무상 비밀 누설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뭐냐? 친고죄. 우리 형법은 친고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제기해야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단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 불벌죄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간단하게 우리 문제를 자 봅니다. 자, 문제집 76페이지. 자, 76페이지. 자, 거기 대표 유형 보겠습니다. 자, 비밀 누설 금지 의무에 관한 설명을 해서 틀린 거 그랬는데 1번 중개보조원은 이번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랬고요. 자, 2번 이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그랬죠. 3번 소공사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 그를 고용한 개공사는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지금 보니까 소공사 이 규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경우 그랬어요. 그럼 이것도 업무상 행위와 관련된 거예요. 비밀 준수는 그렇죠. 중개 업무와 관련해 지켜라 이거죠. 네. 그래서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 받을 수 있다. 이게 1년 1천이잖아요. 1년 2천이니까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령 받을 수 있다. 그 다음 중개업을 폐업한 후에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아까 언제까지 지켜라?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 처벌할 수 있다 이 말이 없다 말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죠. 자, 거래상 중요 사항인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의뢰인에 대하여 이 의무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그랬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예외는 뭐겠어요? 거래상 중요 사항이면 우리는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는 입장에서 그 내용을 알았냐 몰랐느냐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그 물건에 대한 하자야. 그럼 매도인은 이걸 숨기고 싶어. 그런데 매수인한테 내가 알려줘야 돼. 그때는 뭐가 우선이다? 설명. 이런 건 거짓말로 속이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소공사 의무가 아닌 거 그런데 이런 것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신의 성실로 공정하게 해라. 있었죠, 아까. 공정중개 의무 있었고.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 자, 이것을 제가 누차 강조했어요. 서식을 작성 교부 보존하는 건 누가 해야 돼? 개공사가. 개공사가 했다. 그래서 이제 소공사는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만약 소공사가 보존해야 돼. 그럼 지 사표 쓰고 나갈 때 다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서명 및 날인. 이건 의무죠. 서명 및 날인. 자, 서명 및 날인. 이건 의무다. 그러니까 소공사는요.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서명 및 날인. 그 다음에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비밀 준수 이것도 의무죠. 네, 이렇게. 자, 오른쪽 17번입니다. 자, 이거 있네요. 피해자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거. 그냥 바로 뭐예요? 비밀 준수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확인서. 앞으로 오세요. 괜찮아요. 원래 본인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야지. 오랜만이네요. 아주. 그동안 때 바쁘셨어요. 공부하러 다니는 게 쉽지가 않아. 되게. 항상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자, 그럼 우리 체계도 다시 펴니다. 자, 체계도 32페이지. 자, 체계도 32페이지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지금까지 거의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뭐 나오면 2문제까지 나오고 아니면 뭐 3문제까지 나오고. 자, 체계도 32페이지. 그럼 문제집은 77페이지입니다. 아니요, 거기는 77페이지 문제집. 자, 77페이지. 자, 그리고 체계도 32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책에도 자, 여러분은 확인 설명 의무와 확인 설명서 작성 이거 구분 잘해야 돼요. 이거 맨날 이거 비교해서 나오면 잘 틀려 우리 수험생들이. 자, 확인 설명은 말 그대로 말로 브리핑하는 거죠. 의뢰인한테 브리핑하는 거고, 확인 설명서 작성은 내가 이제 실제로 브리핑을 제대로 했냐 안 했냐 나중에 근거로 남기기 위한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빠뜨리지 않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의뢰인 입장에서는 또 딴소리 하죠. 당신 말이야 이렇게 물건에 하자가 있는데 왜 얘기 안 했어? 당신 책임져. 이렇게 우리한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했다는 것을 다 뭐해라? 남겨라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쓰는. 그러면 확인 설명할 내용이 확인 설명서에 다 기재할까요 안 할까요 하면, 확인 설명한 내용이 확인 설명서에 기재한다 안 한다? 우리 확인 설명 기권공 도수입 예중세 있잖아요. 확인 설명서에 다 기재해요 안 해요? 자, 다시 확인 설명 말로 한 거를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입증을 하기 위하여 이걸 쓴다니까. 이걸 써야 돼. 그러면 말로 한 것을 여기다 다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 어려워 지금 이게. 어렵네. 확인 설명한 내용이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에 다 있다 없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입증을 하고 근거로 남기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확인 설명. 자, 그 도표 보세요. 이 도표. 자, 책에도 있는 도표를 보니까 자, 32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누가 해야 됩니까? 당연히 개공사가 해야 돼요. 개공사. 그런데 여기 소공사는 가능. 소공사는 의무가 아니라 뭐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언제 해야 돼? 중개 완성전. 그러니까 중개를 의뢰받았어. 그럼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궁금해하는 거 있으면 계속 브리핑 해줘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중개 완성 전입니다. 그 다음 방법 어떻게 해야 돼?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 플러스란 말은 하거나가 아니라 뭐다? 하고, 그리고 근거 자료 제시해라. 그럼 이때 이제 근거 자료가 뭐냐? 각종 공부, 등기부랄지 대장이랄지 도면이랄지 이거 떼가지고 와서 제시란 말은 뭐다? 보여줘라 이거예요. 자, 이거 조심해야 돼. 제시. 이거 교부가 아니에요. 시험에 교부 해야 된다 이렇게 장난치는 거죠. 그 다음 누구한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누구한테? 취득, 그래.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은 직거니까 오히려 개공사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 거기 하자가 있다는 거, 옛날에 물 샜다는 거 다 알아 몰라? 다 알잖아. 근데 우리는 몰라. 보수공사 해가지고 딱 막아놓고 이러니. 그리고 곰팡이가 폈는데 이제 팔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페인트로 쫙 다 하니까 알아 몰라? 야, 깨끗하게 해서 우리 인테리어 새로 했다 이러지 오히려. 이제 그런 걸 알아요. 자, 근데 개공사를 어겼어요. 그러면 뭐다? 500만. 이거 잘 나와요. 확인 설명 말로 하는 거기면 500만이냐고. 소공사는 의무는 아닌데, 의무가 아닌데 왜 이런 제재가 있어요? 이거 하기는 해야 되는데 소공사가 했다 그러면 똑바로 해야 돼. 이거 똑바로 안 했을 때 이게 바로 뭐다? 자격정지다 그 말이야. 자, 의무는 아닌데 할 수 있다. 대신 하려면 똑바로 해라. 그거 어기면 자격정지. 그 다음 여기 똑같아. 이거 개공사가 되고 소공사 할 수 있다. 근데 이건 언제 한다? 중개 완성시. 완성시란 말은 뭐예요? 계약이 체결됐을 때. 그래서 계약서 쓸 때 이것도 같이 한다. 그 다음 여기는 어디다 해야 된다? 법정서. 자, 이 법정서식이 1번 서식, 2번 서식, 3번 서식, 4번 서식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거기다 써라 이거. 그 다음 여기도 서명 뭐다? 및 서명 및 날인이다. 그리고 법인 같으면 항상 똑같아. 주사무소는 대표자고 분사무소는 누가 한다? 책임자가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도 좋아요. 만약 해당 중개행위를 소공사가 했어. 그럼 소공사도 서명 날인은 뭐다? 의무다. 서명. 그리고 이건 쌍방에게 줘야 되고요. 함부를 보관해야 됩니다. 원본이 됐건 사본이 됐건 전문서가 됐건 몇 년간? 자, 그런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면 예외로 안 해도 됩니다. 자, 개공사가 어기면 뭐다? 서식 어기면 무조건 뭐다고요? 업무정지. 서식은 무조건 업무정지고. 그 다음에 소공사가 자, 이거 서명 날인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서명 날인. 이거 소공사. 자, 이거 안 하면 뭐다? 자, 자고로 소공사는 업무 위반이면 무조건 뭐다? 자격 정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33페이지 갑니다. 오른쪽. 자, 이제 여기 잘 봐야 돼요. 이번에 출제 1순위에요, 여기. 그
그러면 이제 확인 설명사항에 자 1번부터 9번까지 있잖아요. 자 이거 우리가 기권공 도수입 예중세 자 이렇게 암기했죠. 기권공 기억나요 안 나요 다? 다 기억나야 돼요 이거. 맨날 나오잖아 이거 시험에. 아주 지겹게. 자 그래서 기권공 도수입 예중세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기권공 도수입 예중세 그럼 이제 정보 공개사항하고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되고. 자 근데 이제 그 밑에 이게 이번에 추가됐어요. 잘 봐야 돼요. 주택 임대차일 때 추가됐어요. 주택 임대차만. 그러면 이제 거의 당구장 주택 임대차인데 첫 번째 1번 확인 설명사항에 기억낸 두 가지 뭐냐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는 거. 자, 확정일자 부여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임대인이 혹시라도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안 냈는지 이거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거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세부 확인 설명. 자 그럼 이제 여기 세부가 이거 우리가 여기 있잖아. 그럼 여기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주택 임대차 할 때는 이 4개가 더 들어가야 돼. 자 이거 알아놔야 돼요. 꼭 알아야 돼. 이거 별표 해가지고. 첫 번째 관리비 금액과 산출력입니다. 그 다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이 주택에 이제 당신이 입주할 때 임대인으로부터 정보 이렇게 제공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임대인이 직접 이렇게 제시해야 되는데 자기가 귀찮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당신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라고 뭐 한다? 동의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이제 동의를 얻었으면 그걸 가지고 본인이 확정일자 부여기간 찾아가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뭐라고 되냐 보증금 중 일정액 보호에 관한 거. 자 이게 뭐예요? 최우선 변제 보증금 일정액. 그러니까 최근에 최우선 변제 강조되고 있어요. 자 이거 설명해 줘야 되고. 디귿번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교부에 관한 것.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총 19세대까지 입주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여러 세대가 입주돼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각각에 대한 임대차 정보를 알아야 돼. 그래야 만에 하나 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나는 좀 늦게 입주하잖아요. 그럼 먼저 입주한 사람들이 다 보증금 배당 받고 자기 배당 받을 때 돈 부족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 따져보라 이거. 그래서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할 수 있고 아니면 교부 받을 수도 있다니. 그 다음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는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자 이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가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 설명해 줘라 이거. 자 그래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떼이지 않게끔. 자 근데 이것은 민간임대주택이만 그래요. 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자체가 돈 떼먹는다 안 떼먹는다? 안 떼먹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임대주택인 경우만. 자 그럼 이거 4개 외울 때 어떻게 하나 앞글자 따서 관주주민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앞글자 따서 관주주민. 자 그 다음에 상태 관련 자료 요구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자 근데 기본적인 사항은 이제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이런 건 대장 때 보면 돼요. 권리관계는 뭘 때 보면 돼요? 등기부. 그 다음에 공법상 규제는 토지용 계획 확인서.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공적 장부가 있어요. 그럼 이거 본인이 발급받아서 확인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벽면 도배 상태, 수도, 전기, 가스, 그 다음에 여기 입지 조건 안에 뭐가 있어요? 환경 조건도 있잖아요. 자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 방에 들어가야 돼. 현관문 열고 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의뢰인이 집에 없어. 맞벌이 부부라 저녁 뭐 7시 8시 퇴근한대. 그럼 그때 가서 방 보러 왔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럼 당신이 이 상태를 체크해라. 이게 수리가 필요한지 양호한지. 자 그래서 자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당연히 상대방 누구한테 해야 돼? 이전 의뢰인한테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 의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뢰인이 평소에 집에 있어. 방 보러 왔어요. 그럼 들어오세요 하면 이제 본인이 확인하면 되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일 때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때 요구사항 거기 그랬잖아. 내외부 시설 상태 여기 있잖아. 내외부 이게 바로 뭐야? 이게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내외부가. 그 다음에 거기 벽면, 바닥, 도배 상태 있고 그다음에 환경 조건. 환경 조건이 일조량, 소음, 진동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의뢰인이 불응할 수도 있습니다. 꼭 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한다? 불응하면 이걸 조사를 해 못해. 문 따고 들어가서 막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알려줘야 될 의무사항인데 의뢰인의 협조가 없으면 내가 파악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당신한테 알려줄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란 얘기예요. 그래서 설명도 하고 나중에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하라. 이런 얘기. 자, 그다음 그 옆에 날개 부분 봐봐요. 날개. 날개 부분. 그러면 개공사는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주민등록증도 이렇게 신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 요구할 수 있다 그랬죠? 네. 왜냐? 우리 권리관계 설명할 때는 등기부만 가지고는 설명하면 안 돼. 왜? 이거 공신력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민등록증하고 비교해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주인인지 아닌지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된다. 그때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 자, 이 판례는 다 중요해요. 자, 첫 번째 판례. 개공사 확인 설명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는 중개 의뢰인이 개공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서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무상으로 중개한다고 해서 확인 설명 안 해도 됩니까? 아니,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무상이라고 대충 어설프게 했다가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져야 돼. 그 다음 2번. 개공사는 중개대상 물건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을 때 그럼 어디까지 설명해 줘야 되느냐 이건데 채권 최고액을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좋다고. 그러니까 채권 최고액은 등기부 떼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대출 받았다 그러면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원금과 이자를 조금씩 매달 갚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실채무액은 다를 수 있죠. 등급에 기재된 금액과.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그 실피담보 채무액까지 조사 확인해 설명할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그건 개인 프라이버시라 그것까지는 아니다. 3번. 개공사는 비록 그가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방금 그거 얘기하는 거 실채무액. 그런데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러니까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 남은 채무 있잖아요. 그걸 자기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만일 계약을 한다고 그래. 그럼 실채무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본인이 인수해야 되니까. 그래야 매매 대금에서 그만큼 공제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잘못 알려줬어. 매도인은 실채무액이 자기는 한 3천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5천이야. 그럼 이제 매수인은 그걸 그대로 인수한다고 했기 때문에 2천만 원 손해를 났죠. 자, 이거 개공사 책임진다 안 진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설프게만 안 되면 못하지. 4번. 자, 이 판례는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 따끈따끈한 신상이에요. 신상. 아직 출제된 적도 없어. 시중에 책에도 없어. 막 여기만 있어. 잘 봐요. 자, 아까 우리가 여기 서명 날인 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 그럼 이때 서명 날인 해야 되는 이 서식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 쌍방하게 하나씩 주고 개공사 하나 보관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렇게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되는 거냐, 보존하는 거 다 있어야 되느냐인데, 자, 거기 보시면 개공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 확인 설명서란 개공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확인 설명서를 의미하고 개공사 자신이 보존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서명 날인 없어도 되고 어디에 있어야 돼? 여기 당사자들한테 여기에 서명 날인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체크. 그 다음 페이지 넘겼어. 자,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어요. 이 서식. 자, 그러면 서식인데, 자, 일단 어디를 보시냐면, 자, 40페이지를 먼저 보세요. 40페이지. 자, 40페이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서식을 먼저 비교해 봅시다. 서식 비교. 자, 그러면 서식인데, 뭐야? 일단 내가 저장을 안 눌렀나? 자, 일단 서식은 거기 봐봐요. 크게 몇 개 파트로 나눠져 있다? 3개, 3개. 자, 거기 기본 확인사항, 그 다음에 세부 확인사항, 그 다음에 보수, 이렇게 3개 파트죠. 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확인 설명서 서식은 몇 개 파트다? 3개 파트. 자, 그러면 기본사항이 있고 세부사항이 있는데 보수야. 그냥 보수밖에 없으니까 놔두고. 그럼 어떤 게 기본사항에 쓰고 어떤 게 세부사항에 쓰는지 이거 정확히 알아 이거예요. 그럼 이걸 다 외우긴 힘들죠? 둘 중에 우리는 하나만 외운다고 그랬죠? 기본을 외운다, 세부를 외운다? 세부 외운다. 왜? 개수가 작아서.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 잔머리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세부사항에 해당되는 게 10번부터 14번이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 어떻게 한다? 앞글자 따서 실내 벽화. 자, 실내 벽화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내 벽화는 현장 안내를 받아 세부적으로 확인한다. 실내 벽화는 현장 안내를 받아 세부적으로. 자,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기본사항에 기재하는 거, 세부사항에 기재하는 거. 자, 근데 문제는 우리는 실내 벽화 다 외웠어. 근데 시험지에 실내 벽화가 안 나와. 뭐라고 나오냐? 일조량 소음 이렇게 나와. 그리고 여기 벽면 바닥 막 아니면 수도 전기 이렇게 나오냐? 그럼 이걸 찾을 수 있다 없다? 없으면 어떡해? 공부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아, 이거 잘 소화를 해야지. 그러니까 내외부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도 시설, 전기 시설, 가스 시설, 보일러 시설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구나 알아야 되지. 그리고 벽면 바닥 도배고 환경 조건은 일조량 소음 진도 이런 식으로 다 알아야 돼요. 요즘은 그렇게 낸다니까 시험에. 자, 이렇게 이제 알아두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실내 벽화 이것만 알면 돼. 자, 그래. 그다음. 자, 그러면 서식이 자 1, 2, 3, 4 4개 있잖아요. 자, 1, 2, 3, 4 4개 있는데 1번이 주거용. 그러니까 주거용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이 비주거용, 3번이 토지, 4번이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인데 4번은 시험에 안 나와요. 거의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자, 그럼 토지는 건물에 해당하는 건 없겠죠? 그러니까 다 X니까 토지도 그렇게 신경, 건물에 해당되는 X 이러면 돼요. 자, 그럼 주로 시험에 나오면 1번, 2번 비교하는 게 나와요. 그럼 이거 잘 봐야 돼. 자, 1번하고 2번 차이점 보여요. 차이점. 자, 그럼 먼저 여기 첫 번째 X, 여기 뭐예요? 이거 확정일자 부여 현황,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전입세대, 최우선 변제. 이거 이번에 신설된 거 있잖아요. 이건 주택에만 있어요. 주택임대차일 때만. 그리고 이제 이것은 공통이에요. 민간임대 등록 계약, 이것은 공통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는 공통이다. 그래서 이거는 주택에만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X. 자, 여기 밟아요. 자, 이거 시험 내기 좋아, 이번에. 자, 입지조건. 자, 입지조건은 뭐가 있다? 앞글자 동그라미죠. 도대주교. 이렇게 앞글자만 따면 돼요. 도대주교.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 원래는 교육시설 말고 판매시설, 의료시설이 이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삭제됐어요. 그래서 교육시설만 남았어요. 이거 꼭 체크해야 돼. 교육시설만 남았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하면 돼. 이거 외우고 말 것도 없어. 교육은 누가 받아? 사람이. 그러니까 주거용에만 있다. 그래서 교육은 주거용 시설에, 주거용 건축물에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작년에 받기 전 바로 출제됐잖아. 관리비. 자, 이 관리비는 어디에만? 주거용에만. 주거용에만 이번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시험이 잘 나와. 자, 비선호 시설은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집값 떨어진다고 싫어하는 거 있죠? 옛날에는 뭐 혐오 시설 그랬는데 혐오란 말이 좀 어감이 안 좋으니까 바꿨어요. 비선호 시설.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 장례식장, 하수 종말 처리장, 또는 축사, 그 다음에 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하니까 이것은 체크해야 됩니다. 비주거용 건축물이 이게 없다 이거야. 이거 잘 나와. 그럼 왜 비주거용은 이게 없다고? 자기가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장례식장이고 자기가 쓰레기 소각장이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록. 그런데 토지도 있어. 토지. 왜 토지가 있다? 내가 여기다 전원주택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그 전원주택 부지 옆에 오른쪽에서는 대지 축사가 있고 뒤쪽에는 무덤이 20개 있고 이래. 좋아 안 좋아? 그럼 그러니까 토지는 토지 옆에 비선호 시설 있는지 없는지 따진다 안 따진다? 따지잖아요. 여러분 땅 살 때 이런 거 따져 안 따져? 당연히 따지죠. 그래서 이거 있다는 거. 이거 체크해야 돼. 이거.
토지. 자, 그 다음. 자, 이제 여기서. 자, 또 여기 X네, X. 자, 도배. 도배는 당연히 어디다요? 집에다. 집에다. 그 다음, 환경 조건. 자,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주거, 환경. 환경은 사람한테 필요하다. 그래서 주거, 환경.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에만 있다. 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박스를 봅니다. 자, 그 밑에 모든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하는 것. 자,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자, 주택, 상가, 토지, 임목, 매매를 한다고 해. 자, 매매. 자, 그럼 첫 번째. 물건의 표시.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매매하는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 3번이 뭐예요? 권리관계. 권리관계는 다 써야 돼. 어떤 물건이든. 그 다음에 4번, 취득 관련 조세. 자, 매매니까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된다, 이 말. 그 다음에 5번, 거래 예정 금액. 자, 매매대금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에 중개보수 실비. 자, 확인 설명서에 중개보수 이게 있잖아요. 이게 영수증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중개보수 받고 영수증 써서 주라고 그랬어요. 그게 삭제됐어요. 이 서식이 바뀌면서 중개보수가 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곧 이제 영수증 역할하니까 이건 어느 물건이든 써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번 서식에만 있는 거. 자, 주거용에만 있는 거. 이거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자, 첫 번째 도배. 도배는 주거에다. 그 다음에 환경 조건. 자, 거기 환경 조건에서 일조량 소음 진동 있잖아요. 주거 환경 그랬죠? 그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입지 조건. 자, 거기 보면 좀 지우세요. 교육만 남겨두고 판매 의료시설 지우라고 그랬죠? 이거 화이트로 지우세요. 안 보이게. 자, 이것은 사람한테 필요한 거. 그 다음 단독 경보용 감지. 이게 이제 단독 경보. 자, 이게 비주거용에는 없어요. 왜 없냐? 의무적으로 다 설치가 돼. 화재 삐삐삐삐 울리는 거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다. 그래서 그리고 아파트도 다 의무적으로 설치해. 그러니까 일반 주택일 때만 이거 체크하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비주거용에는 소화전 비상벨 이게 있어요. 이 소방란에 소화전 비상벨 이런 게 있어요. 비주거용에는. 그래서 주거용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거기 임대차 봐봐요. 자, 임대차 같은 경우, 자, 공법상 제한은 생략할 수 있고, 개별 공시지가나 공시가격도 마찬가지 생략할 수 있고, 그리고 취득 관련 조세는 뭐다? 제외. 왜냐? 임대차는 세금 안 내니까 아예 제외.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옵니다. 자, 34페이지. 자, 34페이지 앞으로 오면 이제 서식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봅니다. 자, 일단, 자, 저 위쪽에 있는 건 뭐 시험에 낼 만한 게 없어요. 자, 거기 이제 1번 개공사 기본사항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자, 개공사 기본사항. 거기 보면 첫 번째 물건의 표시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기권공 할 때 기본적인 사항이란 얘기예요. 거기 이제 토지 건축물에 대한 소재지 지문 면적 이런 것들 여기다 씁니다. 특히 건축물에 이거 내진 설계 또 내진 능력 위반 건축물 이런 것들은 건축물란에 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리관계. 자, 이거 조심하세요. 권리관계 여기다는 등기부에 있는 거 거기 그랬잖아요. 등기부에 있는 건 여기다 씁니다. 그 다음에 3번 공법상 규제입니다. 공법상 규제 쓸 거 많죠? 자, 근데 거기 쭉 가서 끝에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을 여기다 쓴다는 거 아셔야 돼. 자,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이거 건축물란에 쓰면 안 돼요. 여기다 써야 돼요. 그 다음 오른쪽 4번 임대차. 자, 여기 이제 임대차 보세요. 자, 여기 별표 해가지고 꼭 알아놔야 돼요. 임대차 이번에 신설된 거. 자, 그래서 임대차는 뭘 써요? 일단 여기 보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세금 냈는지, 전입세대 확인서, 그리고 최우선 변제금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거는 주택입니다. 주택. 그리고 그 밑에 민간 임대 등록 여부, 계약 갱신 요건 행사 여부 있죠? 자, 이거는 주택이나 비주거이나 똑같이 있어요. 이 내용은. 자, 그래서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 다음 이것만 따로 서명 날인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 강조된잖아요. 그래서 임대차 같은 경우만 이걸 했는지 서명날이란다. 근데 여기 미치예요, 또는이요? 또는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그 밑에 당구장 표시 잘 보세요. 자, 당구장 표시도 이거 한번 읽어보되, 특히 네 번째 그거 잘죠. 네 번째 체크. 최우선 변제금은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 당시 소액 임차인포 및 최우선 변제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항상 이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최근에 2023년도 개정된 건데, 이 주택이 그보다 먼저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그럼 저당권 설정 시점의 법을 따른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건 이제 주택임대차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입지조건 이제 그거 다 체크하고요. 관리에 관한 거에서 관리비, 이거 관리비는 주택에만 있다고 했죠. 그리고 비선호시설 체크하고 거래 예정금액, 취득시 부담할 조세, 자 이런 거 다 쓰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자, 페이지 넘겨서. 자, 그러면 이제 세부상입니다. 세부장 실내벽화인데, 특히 실제 권리관계. 자, 실제 권리관계는 뭐라고요? 아까 등기부에 없는 거. 그러니까 유치권, 법정시행. 자, 다시 등기부에 있는 것은 어디다 쓴다? 2번 권리관계. 기본상에. 그리고 등기부에 없는 것은 여기 10번 실제 권리관계. 즉 세부상이 돼요. 구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외부 시설 상태 있잖아요. 거기 수도 전기해가지고. 근데 그 중에 소방의 맨 오른쪽 가니까 거기 있잖아요. 아파트를 지어야 주택만 체크한다 이렇게. 자, 그리고 벽면, 바닥, 도배 상태, 환경 조건, 현장 안내 뭐 있고요. 오른쪽 갑니다. 자, 중개 보수. 자, 중개 보수도 이제 쓰는데 거기 지급 시기가 있고요. 그다음 오른쪽 산출내역 봐봐요. 산출내역 당구장 표시 보니까 부가세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개 보수 산출 금액은 부가세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란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서명날이라는데, 자, 여기는 서명날이니 개공사와 소공사 다 있죠. 그리고 개공사, 소공사는 서명 및 날이냐. 자, 그 다음 38페이지. 이제 여기 꼼꼼히 읽으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나와요, 시험은. 자, 38페이지 갑니다. 자, 작성 일반 놔두고요. 이제 세부 항목으로 갑니다. 자, 세부 항목 중에 이제 2번부터 보세요. 자, 1번은 읽어보십니다. 거기 특히 1번 잘 체크하세요. 자, 2번에 동그라미 1번 대상 물건 표시부터 9번 조세까지 개공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거기 쭉 밑줄 하세요. 기본사항은 개공사가 직접 확인한 걸 적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다 꼼꼼하게 읽고요. 자, 5번으로 내려옵니다. 자, 5번의 첫째 줄 뒷부분 밑줄 따옴표 거기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시군 조례에 따라 적는다. 거기다 밑줄. 자, 그래서 시군 조례에 따라 적는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맨 마지막에 괄호 해가지고 임대차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있죠? 자, 거기 5번 마지막에 임대차 생략할 수 있다. 거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나머지 특히 임대차 꼼꼼하게 읽어봐야 돼요. 거기.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갑니다. 7번. 자, 오른쪽 7번으로 갑니다. 7번에 보면 거기 6번 관리비는 직전 1년간 거기 체크하세요. 관리비는 직전 1년간 월 평균 관리비 이걸 쓰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8번 자 이런 건 쓰면 되고 9번을 봅니다. 거래 예정 금액 해가지고 이제 공시지가 이런 거 쓰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 마지막에 또 괄호 열고 임대차는 생략할 수 있다 여기 있잖아요. 이거 체크. 자, 10번도 보세요. 10번도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잖아요. 그럼 이 조세도 끝부분 밑줄 하세요. 임대차 경우는 제외한다. 자, 10번 끝에 임대차는 제외한다. 자, 11번 잘 보세요.
11번. 자, 거기 또 밑줄 하세요. 10번 실제 권리관계. 자, 그리고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의 권리사항은 매도나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쓴다. 거기 체크. 고지한 사항. 실제 권리관계는 뭐다? 고지한 사항을 씁니다. 의뢰인이. 자, 그 다음에 12번도 체크하세요. 12번에 보니까 11번 내외부 상태, 12번 벽면 도배 상태, 13번 환경 조건 있잖아요. 자, 이 세 개는 둘째 줄. 매도인이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3번 보세요. 중개보수 실비 있잖아요. 자, 중개보수는 거기 보니까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라. 근데 여기서 예정 금액은 실제로 거래 금액이라고 해야 돼. 우리가 최종적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그 금액으로 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단계니까 실제 거래 금액이라고 비슷해요. 이런 거는. 자, 이렇게 여기까지 체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를 자 보겠습니다. 77페이지. 자, 77페이지 보겠습니다. 확인 설명과 확인 설명서 작성. 자, 대표용 1번. 자, 확인 설명 의무. 자, 틀린 걸 골라라 그랬는데 기억. 권리관계의 경우 등기부 등 근거 자료를 취득 의뢰인에게 제시해라. 아까 말로만 하지 말고 뭐 해라? 보여주면서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 제시하라. 맞죠? 자, 그 다음에 니은. 개공사 자료 요구에 대해 의뢰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럼 개공사는 조사할 권한이 있다 그런데. 자료 달라고 안 줘. 그러니까 강제로 문 따고 들어가서 조사해야 돼요? 큰일 날 소리죠? 그 다음 디귿.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한 경우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한다 그런데. 자, 지금 주사무소, 분사무소. 분사무소는 누가 한다? 책임자. 항상 책임자. 그 다음 유치권은 확인 설명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유치권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오히려 등기부 없는 것도 신경 써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어디다 하라고요? 실제 권리관계 여기다 써야 돼. 여기다. 유치 등기부 없는 거는. 그 다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에 확인 설명 근거 자료에는 지적도가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자, 그때 당시 이게 조금 어려웠는데. 자, 우리가 혹시 계약하면서 지적도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없죠? 그거 보여줘 안 보여줘? 안 보여줘요 그거. 대장까지는 떼주지만. 그래서 지적도는 없어요. 지적. 아주 옛날 문제죠. 10년도 더 지난. 볼 필요 없고요. 여러분. 자, 페이지 남깁니다. 자, 2번. 자, 확인 설명서 1번이죠. 1번. 주거용 건축물이죠. 자, 작성 방법 틀린 거. 자, 1번 개공사가 기본 확인 사항은 개공사 기본은 개공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아까 기본 사항은 개공사가 직접 확인하라고 그랬죠. 네. 그다음 2번 건축물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은 이건 기본 사항인가요? 아니 아까 건축물란 있잖아요. 이거 여기 건축물란 이거 그러니까 이건 다 기본 사항이잖아요. 그 다음에 3번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혹시 금액이란 말 나오면 다 중개가 완성되기 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계약이 체결되기 직전 금액이다 이렇게 보는데 완성되기 전 금액이다. 그 다음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는 매도나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자, 우리 방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다 뭐다? 자료 확인. 자, 그래서 수도, 전기 이런 시설 상태, 벽면, 바닥, 도배, 환경 조건 이거 있잖아요. 자료 요구한다. 자, 5번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는 개공사 세부 사항이다 그런데. 자, 단독 경보용 아까
어디에든 내외부 시설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세부상. 자, 근데 아니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네, 아니다 그랬으니까. 자, 이렇게.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잘 봐야 되고. 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서 자, 주거용 건축물 1번 서식이잖아요. 그런데 개공사 기본사항이 아닌 거. 자, 이거 답 얼른 봐봐요. 기본사항이 몇 번? 4번이죠? 실내 벽화는 세부사항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건 바로바로 답을 찾아요. 자, 19번.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틀린 거. 자, 이제 주거용, 비주거용이네요. 비주거용. 이거 잘 봐야 돼요.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 자, 1번. 대상 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여 적는다. 자, 물건의 표시가 이제 소재지, 지목, 면적이니까 이런 걸 뭘 봐야 돼요? 대장. 그 다음. 권리관계는 뭘 봐야 돼요? 등기부. 3번. 검표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시군 조례 그랬고. 4번. 중개보수는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거래 예정 금액을 가지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협의가 없는 경우 부가세 포함된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아까 부가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는 포함돼 있어요, 포함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4번 틀렸네. 공동중개 참여한 개공사는 다 서명날인 해야죠. 자, 뭐 답은 4번. 자, 오른쪽 20번. 자,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자, 틀린. 옳은 거. 개공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사자 모두에게 설명해라. 벌써 틀렸죠? 확인 설명은 완성 전에 하는 건 맞는데 취득 의뢰인이 일방한테 하는 거. 2번. 매도 의뢰인이 중개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개공사는 이를 매수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다가 아니라 아까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하라 그랬죠. 3번. 법인인 개공사 분사무소에서 작성된 확인 설명서에 대표자가 하는 게 아니라 분사무소니까 누가 한다? 책임자. 4번. 임목법에 따른 임목을 중개하고 작성한 확인 설명서에는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지형 거래규제인 항목을 기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 임목이나 공장재단은 공법상 규제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자, 이런 거 기재한 난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 봐봐. 여기 공법상 제한은 여기 4번 임목 공장재단 이런 거는 이 제한하고 전혀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있는데 거기 보면 있잖아요. 우리 주상공록 해가지고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인지 이런 거 있죠. 또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군자인지. 그러니까 건물이나 토지는 이런 제한이 있는데 이건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4번 맞고 5번. 자, 재단입니다. 재단 매매계약을 중개한 개공사는 확인 설명서 교부할 의무가 없다가 아니라 여기 있잖아요. 4번 소식도 있잖아요. 당연히 이거 줘야지. 자, 그러면 또 잠깐 쉬었다가 우리 또 나머지 좀 서식은 잘 봐야 돼요. 여러분이 꼼꼼하게.